안녕하십니까. 부동산 마스터 아론TV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큰 사회적 파장을 불러오고 있는 전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시행령 개정안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2022년 11월 21일 발표하여 2023년 1월 2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입니다. 2003년 초에 법률안은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 제안 이유입니다. 최근 전세 사기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선순위 보증금의 존재 여부나 임대인의 체납세액의 존재 여부 등과 같은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개정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확정일자 부여 기간에 임대차 정보 제공을 요청할 때 임대인이 이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무적으로 동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임대인에게 납세 증명서의 제시를 요구할 때 임대인이 이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무적으로 제시하도록 하고, 이 경우 미나 국세 지방세의 열람을 위한 임대인의 동의로 위 제시를 가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보장하고 전세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법률 조항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제3조의 6 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위 동의를 요구하는 경우 임대인은 이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의하여야 한다. 제3조의 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 7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제1항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에게 체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 제108조 및 지방세 징수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각 납세 증명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임대인은 이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납세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대인은 요구받은 날 이후에 발급된 납세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그 이전에 발급된 납세 증명서의 제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항 임대인은 제2항의 제시를 가름하여 국세징수법 제109조 제1항 및 지방세 징수법 제6조 제1항의 동의를 할 수 있다. 화면은 신구 조문 대비표입니다. 오른쪽에 바뀌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이상과 같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해 선순위 임차인의 정보 확인권을 신설합니다. 지금도 계약 전 임차인이 선순위 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를 요청할 수 있지만 집주인이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앞으로 임차인의 정보 제공 요청에 대해 집주인의 동의를 의무화해 이 같은 허점이 보완됩니다. 아울러 체납정보 확인권도 신설합니다. 임차인이 계약 전 임대인에 대해 납세 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납세 증명서는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인터넷으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국가의 조세 채권은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보다 우선합니다. 결국 집주인이 체납한 세금이 많을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택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입니다. 국회가 아닌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즉시 시행이 가능합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입니다. 지역별 주택임대차 보증금 상승 및 전세 사기 증가를 반영하여 임차인의 주택임대차 보증금 중에서 다른 담보 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서울특별시의 경우
5천만 원에서 5,500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상향 조정하고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도 서울특별시의 경우 보증금이 1억 5천만 원 이하인 임차인에서 보증금이 1억 6,500만 원 이하인 임차인으로 확대하는 등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고 서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오른쪽은 주택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조항입니다. 지역별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일률적으로 500만 원, 우선 변제 대상인 임차인의 범위는 일률적으로 1,500만 원을 인상합니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 시행되어 2023년 1월 입법 예고 기간이 끝나면 연초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이 영 시행 전에 임차주택에 대하여 담보물건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다시 말해 담보권이 없는 경우라면 소급해서 이 규정이 적용되지만 이미 담보권이 설정되었다면 소급되지 않고 이전에 설정된 담보권을 기준으로 최우선 변제 금액과 임차인의 법위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화면은 시행령 개정안 신구 대조표입니다. 왼쪽 내용 중 바뀌는 내용이 오른쪽에 표시되고 있는데 최우선 변제 금액은 서울특별시의 경우 5천만 원에서 5,500만 원, 과밀 억제권 등은 4,300만 원에서 4,800만 원으로 광역시는 2,300만 원에서 2,800만 원으로 그 밖의 지역은 2천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일률적으로 500만 원씩 인상됩니다. 소액 임차인의 범위는 서울특별시의 경우 1억 5천만 원에서 1억 6,500만 원 이하로 과밀 억제권 등은 1억 3천만 원에서 1억 4,500만 원으로 광역시는 7천만 원에서 8,500만 원으로 그 밖의 지역은 6천만 원에서 7,500만 원으로 일률적으로 1,500만 원씩 일괄 상향됩니다. 다음은 주택임대차 제도 개선안 주요 내용입니다. 상기 내용과 같이 다가구 주택의 경우 선순위 임차인 정보 확인권 신설과 임대인의 체납 정보 확인권 신설하고 소액 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 변제 인상과 함께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개선안에는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개정하여 집주인 담보권 설정 금지 특약이 신설됩니다. 계약 체결 후 세입자 전입신고 예정일 2일까지 집주인의 담보권 설정 금지 특약을 신설했습니다. 위반 시 세입자에게 계약 해지권과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관리비 항목을 신설하여 계약기간에 집주인이 임의로 관리비 산정 및 증액을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집합건물법을 개정하여 관리인 의무를 신설하였는데 일정 규모 전유 부분 50개 이상의 집합건물 관리인은 장부 작성 및 증빙자료 보관 의무를 부과하게 됩니다. 개정 내용을 반영한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입니다. 임차주택의 표시에서 미납 국세 및 지방세가 있는지 여부와 선순위 확정일자 현황을 기록하는 곳을 신설했습니다. 계약 내용 중 제1조 보증금과 차입 및 관리비에서 관리비가 정액인 경우 금액을 기재하고 정액이 아닌 경우 관리비의 항목 및 산정 방식을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마지막 특약사항으로 주택을 인도받은 임차인은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주민등록과 주택임대차 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받기로 하고 임대인은 위 약정일자의 다음 날까지 임차주택의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위 특약에 위반하여 임차주택의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위 특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준 임대차 계약서에 반영되도록 보완하였습니다. 정부는 이같이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개정하여 계약 체결 후 입주 전까지
집주인의 담보권 설정을 금지하는 특약이 신설합니다. 임차인의 대항력이 전입신고 받은 다음 날부터 생긴다는 점을 이용한 시간차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앞으로는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기로 한 다음 날까지 집주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저당권 등 담보권 설정을 할 수 없다는 조항이 특약에 추가됩니다. 위반할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의 국세 및 지방세 등 체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임대차를 체결하려는 자가 임대인에게 납세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고, 정부는 집주인 입장을 고려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납세 증명서의 제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거부한 집주인은 임차인이 직접 과세관청에 체납 사실을 확인하는 데 동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의 관리비 항목도 신설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관리비에 대한 정확한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정부는 청년, 신혼부부 등이 많이 거주하는 원룸, 오피스텔에서 근거 없이 관리비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일정 규모, 전유 부분 50개 이상 집합건물 관리인에 대한 관리비 등 장부 작성과 증빙자료 보관 의무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과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023년 1월 2일까지 입법 예고합니다. 입법 예고 기간 동안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법제처 심사 및 차관 국무회의를 거쳐 2023년 초 법률안은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안은 공포 시행할 방침입니다. 본 강좌가 유용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은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